서울 진관사에서 열린 백초월 스님 순국 81주기 세미나에서 진관사 태극기를 국보로 승격하고 태극기 전문 박물관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 문화는 달라졌지만 납골당 포화 문제는 새로 떠올랐습니다.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로 수목장과 영옥 등 대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로터스월드가 최근 미얀마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활동으로 현지를 찾았습니다. 발생 초기부터 펼친 구호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중 하나인 백운산 모락산 전투에서 전불한 호국 영령을 기리는 위령제가 의왕 백운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 순국 81주기를 맞아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제와 학술 세미나가 서울 진관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진관사 태극기를 국보로 승격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전문 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행사로 참석한 현충일 추념식에서 옷깃에 배지로 착용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3.1절에는 국회 본관 외벽에 진관사 태극기가 최초로 개양됐고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배지를 제작해 국회의원 전원이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불교계 항일운동의 역사를 뛰어넘어 나라 사랑의 상징이자 후대에 전승해야 할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진관사는 정말 세계적인 사찰로 거듭날 것이고 은평구는 진관사가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제는 진관사가 있는 은평 이렇게 알아야 돼요. 백초월 스님의 그 숭고한 가치를 같이 지켜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백초월 스님 순국 81주기를 맞아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관사 태극기의 상징성과 정신적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는 진관사 태극기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초월 스님의 숭고하신 사상과 행적을 폭넓게 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참가자들은 진관사 태극기는 역사성, 희소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국보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며 국보 승격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진관사 태극기는 사찰에서 발견된 최초의 태극기로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료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를 보통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방안이 뭐일까? 그 역사 속에만 있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그 현재 사람들한테 애필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학술 세미나에서는 진관사 태극기 박물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과정과 제작 방식 등은 매우 이례적이고 극적이라며 태극기에 얽힌 스토리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진관사 태극기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능과 함께 태극기에 얽힌 다양한 인물과 에피소드를 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컬렉션하는 과정에서 여러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중에 소장자에 얽힌 스토리도 있고요. 수집의 대상이 된 작품의 스토리도 있고요. 이 진관사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이런 스토리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대중적인 호기심과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과 박물관 건립 등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진 가운데 종단에서도 태극기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 전승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보 승격과 함께 태극기 박물관 건립을 통해 태극기에 담긴 영혼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보존, 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종단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불교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는 일의 중요성이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 논의를 계기로 더욱 크고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장래는 화장이 보편화되면서 매장의 고민은 크게 줄었지만 납골당 포화라는 문제를 새로 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목장으로 대표되는 자연장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골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구슬 형태로 만든 결정체인 영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유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95% 가까이 이릅니다.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벗어났지만 이후 절차인 납골당 보관이나 자연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장래 문화의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어떤 그런 것의 일부가 이 장래 문화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영혼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장래 문화가 확산돼 가면은 좋지 않을까. 불교의 ESG 경영이 장래 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미래형 장래 문화가 만들어진 계기가 오늘 이 세미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화장 같은 새로운 장래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새로 떠올랐습니다. 사찰 납골당은 공간 특성상 확장의 한계가 있다 보니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기존 신도들조차 자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안시설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연장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점에 착안해 유골을 변질 없는 영옥으로 만들어 영구 안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쾌적하고 안전한 추모 문화를 도모하고 있는 방안이 언급되는가 하면 영천 중림사는 최근 친환경 자연장지 휴림원을 조성해 새로운 대책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공생적 ESG 경영 사상을 도입해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철학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을 우리가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 현대 트렌드에 맞설 수 있는 장래 문화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영천 중림사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 보관이 아니고 토양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바로 지금 장래 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생주의 이념은 불교의 연기설을 현대적 장래 문화에 적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이 죽음을 삶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과정 일부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불교의 지혜가 현대인들의 웰다잉 문화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불탑의 나라 미얀마에서 대지진이 난 지 석 달이 지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은 지진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재민 구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로터스월드는 최근 한 달에 매달려가 직접 구호 물품을 전하는 등 현지 주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규모 7.7의 강진과 2단 여진으로 무려 9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난 미얀마. 대지진은 수도 네피도에 거주하던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를 치우고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곳곳은 여전히 폐허 상태입니다. 네, 이곳은 대형 쇼핑몰이 있던 자리인데요. 보시다시피 건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곳에서만 사망자가 무려 100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간이 천막이나 길거리에서 지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넘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길어지고 우기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가 이들을 위해 구호 활동에 직접 나섰습니다.
국내 불자들의 성금을 후원받아 쌀과 라면, 담요 등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전해준 것입니다. 유아동복 기업 아가방행 컴퍼니도 2억 원 상당의 옷을 지원하며 로토스 월드의 구호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진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이재민들에게 건넨 위로는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용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위로한다. 또 그 얼마나 슬프냐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당사자인 선생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어요. 늘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강진과 경제 불안등의 위기에 내몰린 동남아 불교국가 미얀마. 2차 지원을 약속한 로토스 월드의 구호 활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걸친 백운산과 모락산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사찰 백운사가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을 기린 지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들과 스님들이 함께한 추모 행사가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날에 장식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게리모를 쓴 100발의 참전 용사들이 스님들과 길게 줄을 섰습니다. 손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 호국 영령들의 위패가 들렸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마지막 날, 동기와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편안한 쉼을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호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고통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추모 행사를 연 백운사가 있는 자리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51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국군 1사단이 중공군 한계연대와 사투를 벌이던 곳입니다. 이른바 모락산 전투입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 사찰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는 데 발판이 됐습니다. 백운사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을 11년째 기리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호국 영령 영감님께서는 이 세상 인연이 다음을 슬퍼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유족들도 돌아가신 영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잠시 거두시고 이 부처님 말씀 진리의 가르침을 다 같이 잘 들으셔서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은 푹푹 찌는 날씨에도 발화를 든 스님들과 종이꽃을 든 무용수들이 넋을 달랬고 시민들과 참배객들도 극락왕생을 바라는 번을 직접 들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늘 동참하고 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참전 용사들도 이날만큼은 호국 영웅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아직 수습되지 못한 유해들에 대한 발굴이 조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있는데 우리 국가가 잘 챙기지를 못했는데 우리 불교 단체에서 챙겨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모락산 전투에서 시신을 발굴하지 못했던 아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내구를 발굴했는데 그중에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들은 오늘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선열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보훈의 달을 살 기부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호국 명령 분들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앞으로 조금 한다면 좀 어려운 이웃들이 하고 싶어요.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열린 추모제는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의왕 백운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불자 스노보드 국가대표와 유망주들에게 템플스테이로 마음의 평화를 선사하고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불자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와 유망주들의 신행 모임인 봉선사 한만불자회 소속 선수와 가족 20여 명은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봉선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아침 예불과 명상, 사찰 음식 체험 등을 통해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선사 한만불자회는 이어 경내 청풍루에서 스노보드 유망주 선수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장충중학교 3학년 박지민 선수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특별상과 템플스테이 참가상 등을 시상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만불자회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이번 장학금으로 선수 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배, 동료, 후배들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꿈나무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의 스노보드의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이상호 한만불자회 회장은 유망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모임을 하게 됐고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자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인 자원봉사단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45기 자원봉사단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주말 서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45기 조계종 자원봉사단 양성교육을 열고 신임봉사단원 2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운희 본부장이 삼국시대부터 현대로 이어진 불교계 사회복지 활동을 소개하는 등 불교 사회복지의 의미와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이 다뤄졌습니다. 우리가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원봉사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굳건해지신 분들이세요. 내가 어쨌거나 내 두 발로 걸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끝까지 활동하겠다라고. 45기 자원봉사단에는 노숙인과 쪽방촌 어르신을 돕는 영등포 쪽방도우미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제17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명상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난달 28일 부산시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사전 접수한 시민과 불자 4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명상으로 치유와 평온의 시간을 가졌고 현장에서는 환우들을 위한 휠체어 전달식, 장기기증 캠페인과 서약 등 다양한 생명 존중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제주 5등 선원 경전 공부 모임인 보리수회가 지난달 말 금용사에서 차선 경행 명상을 통해 나를 바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리수회는 지도법사 재용 스님의 지도에 따라 우선 차를 마시는 행위로 차 한 잔 속의 우주를 느끼고 수타니파타를 도반들과 함께 나눠 읽으며 자의심으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깨우쳐 나갔습니다. 도반님들과 함께 평소에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선명상, 차명상, 경전명상을 견드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전을 공부할 때나 일상에서도 그냥 명상과 함께 마음을 쉬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법사 재용 스님은 명상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시간이라며 우리는 평상시에 남만 신경을 쓰고 보는데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이 바로 명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가 육군 제35보병사단 호국 충경사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불제자로서의 새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수계법회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전개사로 나섰고 선운사 부주지 운천 스님이 갈마 아사리, 진성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나서 장병 250여 명에게 3귀 5개를 설했습니다. 선운사 4부대 중은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 전원에게 단주와 햄버거 간식을 선물로 전달하며 군 생활하는 동안 건강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세계의 각 종교의 식생활을 알아보고 건강한 몸과 지구를 위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물식을 실천하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들로 구성된 베지닥터는 지난달 28일 대구 러빙헛 2층에서
세계 각 종교의 식생활 지침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배지닥터 정인권 대표는 몸과 마음, 영적 성장을 위해 각 종교의 식생활을 알아보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건강한 몸과 지구를 위한 자연식물식의 가치가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